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강의 시리즈를 또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학 없는 통계학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헛갈렸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수학을 없이 통계학의 개념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별량 분석 중에 주성분 분석을 골랐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통계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통계는 냉장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의 작동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의 작동을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 각각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다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냉장고에 문을 열고 닫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칸에 어떤 음식을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온도를 조절하는지 또는 야채 칸에 넣어둔 야채가 얼었을 때 혹은 냉동고에 넣어둔 고기가 녹았을 때 무엇이 잘못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통계는 저희가 통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통계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잘 알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하지만 저도 통계 분석을 많이 해보고 하면서 그거에 따른 경험을 얻게 되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뭐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PCA는 자료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료들이 독립적이 아니고 서로 연관이 있다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parametric analysis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을 위반하는 순간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이 통계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키와 둘레는 서로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를 넣어서 일반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유전자는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통 말하는 네스티드 된 것들,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트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PCA는 다차원이어서 보기 어려운 자료를 쉽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3차원 이상은 실제로 눈으로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만 PCA 같은 경우는 그런 다차원의 것을 2차원이나 아주 낮은 차원으로 낮춰줘서 저희가 눈으로 보기 쉽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을 분류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벡터 기반 다별량 분석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시각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탁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쟁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팔각정이었습니다. 팔각정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팔각정이구나 라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PCA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요렇게 자료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것이 팔각정이구나 라고 쉽게 알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P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Y축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6개의 데이터가. 그럼 먼저 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둘 다 00을 지나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요 점을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하면
여기고요. 이 선을 하면 여기죠.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모든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선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번 선은 이 정도, 2번 선은 이 정도 길이로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해적의 섬에 가려고 할 때 어디를 가야 해적한테 안 걸릴까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작은 것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하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데이터라도 그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이를 가장 길게 해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선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 번째 선이 가장 길이를 길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계산을 하느냐? 저희가 이것만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기도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각각의 선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D1, D2, D3 해서 이렇게 쭉 거리를 하죠. 하지만 이쪽은 음수기 때문에 사실은 음수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곱해주죠. 제곱해줘서 이것을 다 더했을 때 이것이 가장 커지는 선이 가장 설명을 잘하는 선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3번 선 L3라고 부르지 않고 PC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Principal Component 1, 첫 번째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교하는 것이 두 번째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리면 보통 저희가 PC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원이 많다면 이걸 갖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하면 똑같이 PC1과 PC2로 다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간단한 PCA에 대한 설명입니다. PCA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PCA는 훨씬 더 깊고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공부하시고 싶다면 직교변환, 선형변환, 공분산 행렬이라든지 고유치,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아니면 K-means clustering, 요인 분석, 대응 분석 등등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공부하시면 PCA를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제 강좌에서는 일단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PCA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답글 달아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다른 분석법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에 대한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